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네, 저도 완연한 겨울철에 감기 걸려갖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들 차가운 바람에 옷깃 여미면서요, 급하게 걸어가는 행인들 보면 아유, 정말 따뜻한 실내 그립습니다. 그죠? 겨울 되면 유난히 집 안이 좋습니다. 어떤 계절보다 따뜻한 집 안이 좋은 계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많이 보내게 되고요. 근데 세상 누구보다 가장 가까워야 되는 것, 가까울 게 가족 같은 존재인데, 문제는 가까운 만큼 가족 간의 룰을 잘 지키지 않아서 갈등이 빚어지는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소설이라기보다 가족 문제 소설이라고 그럴까요? 가족 내 문제를 다룬 소설 한 편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신간 서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안녕 거꾸로 8팔 나비는 나비의 일생을 담은 자연 다큐멘터리입니다. 평범한 거꾸로 8팔 나비를 통해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책이죠. 곤충학자 김정환이 쓰고 동화 작가가 만지고 다듬은 생태 다큐 동화. 동화와 관찰일기를 접목시킨 구성을 택함으로써 우리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데요. 생명의 경이로움과 소중함, 아이들에게 전달하세요. 20년차 유인경 기자가 한국 남자 변론서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원하는 것,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시대 남자들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최인호, 진대재, 나훈아 등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남자 10명을 소개해 줌으로써 남자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더욱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5세 나이로 제38회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한 신예 김혜란의 첫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등으로 상처 입은 주인공이 원한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긍정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달려라 아이가 표제작인데요. 이외 노크하지 않는 집, 나는 편의점에 간다, 스카이콩콩 등 총 9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꿰뚫는 민첩성과 기발한 상상력, 탄력 있는 문체를 만나볼 수 있으며 익살스럽고 따뜻하고 돌발적이면서도 친근한 작품 세계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일상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 꼭 가봐야 할 우리 땅은 16년 기자 생활을 한 이두영이 지은 책으로서 평이하고 서정적인 글에 그만의 독특한 시선을 담아 정감 있는 사진들로 채웠습니다. 여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말하는 저자. 생각에 그치고 많은 떠나고 싶은 여행을 직접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신간 안내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독서실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정미경 소설, 제목이 무언가입니다. 무언가. 작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정미경 씨는 1960년 마산생으로 87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으로 등단을 합니다. 이후 소설가로 전향을 해서요. 장편 장밋빛 인생, 소설집으로 나의 피투성이 연인, 그리고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작가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우리 드라마로 함께 감상할 작품이 정미경 선생의 무언가입니다. 네. 제가 사실 준비하느라고 미리 소설을 읽었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지는 작품인데 제목 뜻이 무언가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일까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얼굴은 똑같이 보이잖아요. 네. 밝게 웃고 있고 살짝 미소를 띠거나 혹은 무표정한 얼굴들로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데 그 이면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면은 크고 작은 고통과 상처들이 있고 그럼요. 그것들이 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가족이나 혹은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가장 가까운 그 존재들조차 모르는 슬픔의 노래 같은 게 그 소리 내지 못하는 채로 내 속에서 흘러가는 것.
그런 슬픔, 노래,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 이제 멜로디는 있는데 가사를 싣지 않은, 담지 네. 않은 그런 걸 무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대로 하니까 모두에게 흘러가는 각자 다른 사정이지만 그런 슬픔의 어떤 노래처럼 느껴지는군요. 이 직접적인 계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런 작품을 쓰게 된 데는? 이 소설을 쓰게 된 1차적인 동기는 아주 사소한 건데요. 이 네. 주인공이 텔레마케터잖아요. 예. 집에 있으면서 이런 전화를 무수하게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제 기분에 따라 제 응대도 그때그때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아주 우울할 때 좀 불쾌하게 전화를 이렇게 받고 끊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전화기 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받는 사람은 그 상대방을 마치 어떤 기계처럼 생각해 버리는데, 그 사람 역시 나처럼 기쁨과 슬픔이 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여성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어떤 일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네.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자, 텔레마케터 여주인공 어머니 얘기, 그리고 그 당사자, 그 텔레마케터의 어떤 남자 관계 얘기, 이 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또 이어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무언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잘난 엄마 덕분에 정말 별들 다 와보네. 대기실은 종합병원의 대기실 분위기와 비슷하다. 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그렇고 전광판에 붉은 숫자들이 줄줄이 박혀있는 풍경도 닮았다. 나는 면회 신청서를 접수기에 건넨다.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저기 전광판에 접수번호 뜨면 면회실로 올라가세요.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1시간 정도. 면회 시간은 얼마나? 10분입니다. 앞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며 면회소 쪽문 앞에 서 있는데 주의사항이 적힌 판이 눈높이에 붙어있다. 벨소리가 울리면 들어갔다가 두 번째 벨이 울리면 즉시 나올 것. 기소 중인 사안에 대해 의논할 수 없으며 참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수화의 사용을 금한다. 엄마의 얼굴을 보자 살다 보니 화장 안 한 엄마 얼굴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늦게 일어나 도시락은 못 사줘도 분통을 뒤집어 쓴 듯 뽀얗게 화장하던 엄마인데 엄마 얼굴은 생각보다 밝다.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하면 어디가 덧나나. 여기 들어온 지가 언젠데 지금 오냐? 아이고, 다른 집 자식들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달려오더구만. 재은아, 어떻게 좀 해봐. 단 하루도, 하루가 뭐야. 난 1시간도 못 견디겠다.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어볼 만큼 내 얼굴은 망가졌는데 엄마는 딸 얼굴이 반쪽이 됐건 해골이 됐건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난방이라군 얼어 죽을 놈의 콧김망도 못하고 그것도 새벽에 잠시 나오고 그만이야. 아침마다 무릎팍이 펴지질 않아서 기어서 오줌 누러 간다. 이거 다리가 아니라 썩은 나무 토막 같다니까. 야, 갈아입을 옷이라도 좀 챙겨왔냐? 집에 못 들렀어. 재훈이가 뭐 좀 차입했다길래. 그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인정머리라군. 사내 자식이 챙겨봤자 뭘 챙겼겠냐. 등이라도 기댈라 치면 벽이 얼음장이다. 어?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 기죽지 말라고 메이커로만 챙겨놓더라. 이게 그저 담요 한 장에다 입도로 픽 넣어주고 강가무소식이니. 아이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자식 새끼 키웠는지. 엄마 10분 보려고 여기 오려면 하루 휴가 내야 돼.
독립운동하다 들어왔어?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재윤이 하루 쉬려면 몇 사람 눈치 봐야 하는지 알아? 예. 변호사 좀 알아봤냐? 더 추워지기 전에 보석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사. 그리고 보석은 기대도 하지 마. 엄만 악질 채무자야. 아이, 내가 사람 죽였어? 여기 있을 이유 하나도 없다. 다 돈 없고 힘 없어서 이러는 거지. 어머머머머, 벌써 10분이 다 됐네. 예, 돈 좀 넣어주고 가라. 돈 있어야 인간 취급받는 곳이 여기야. 눈물을 뚝뚝 흘리던 엄마 연기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 나는 매점에서 닭튀김과 단감을 사서 차입하고 영치금 접수 창구로 가서 줄 끝에 선다. 아이고, 여기 이거 좀 적어줘요. 할머니, 뒤에 줄 좀 보세요. 이런 건 미리미리 적어가지고 오셔야죠. 아이고, 그래 이놈아. 나 못 배웠다. 못 배워서 글 못 쓴다 이놈아. 나도 못 배운 게 한이 된 사람이야. 나도 못 배우고 자신놈도 못 가르쳤으니까 내 자식 여기 들어와 있다. 왜? 너는 많이 배웠냐? 그래, 너는 얼마나 많이 배웠냐?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할머니의 좁고 오그라진 어깨에서 풀려나왔는데 직원은 일상이라는 듯 무표정으로 일관한다. 내게도 저 할머니에게도 가족이란 내려놓을 수 없는 짐처럼 등에 들러붙어 숨통을 조이는 질긴 넝쿨이 모양이다. 수족관 속의 랍스터들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다. 마음에 든 걸로 골라봐. K의 손길에 흠칫 놀란 건 꼭 눈앞에 검붉은 집게발이 있는 것 같아서였다. 저게 좋겠네. 제일 기운이 좋아 보이는데?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쌩쌩해 보이는데. 그럼요. 쌩쌩하다 마다요. 순식간에 뜰채 안에 담긴 랍스터의 꼬리가 파르르 떨린다. 뜰채를 올려놓은 저울 눈금이 그 근처에서 흔들린다. 어떤 스타일로 요리할까요? 몸통은 스시로 해주고 나머진 버터와 칠리 소스 스테이크로 하지. 볶은 랍스터가 나오자 케이는 제일 큰 조각을 내 접시에 놓아준다. 나는 랍스터 조각을 포크로 찔렀다 놓았다 한다. 입맛이 없다. 별로 못 먹는구나. 맛이 없니? 좀 피곤해서요. 피곤해? 테이블 위로 몸을 굽히며 케인을 속삭인다. 지독하게 피곤해서 녹아내릴 것 같은 오후의 커피향 같아. 커피 냄새는 안 나는데 버터 냄새랑 첼리향 냄새는 있지만. 네 목소리 말이야. 한층 낮아진 목소리에 욕정이 단번에 묻어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기억 속에 떠오른다. 난 사무실 칸막이 안에서 하루 종일 불특정 고객에게 부동산 상품을 홍보했다. 사모님,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금 서해안 도시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정말 왜 자꾸 전화질이야? 당신 내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다시 한 번만 또 전화해봐. 이번엔 가만 안 놔둘 거야.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수도권에... 그렇게 괜찮은 거라면 당신이 좀 하지 그래.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이름 어때? 나도 좋은 투자 정보가 있거든? 들어볼래? 텔레마케터에게 계약은 마약과 같았다. 죽도록 피곤하다가도 한 건 하면 피곤이 싹 가시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나온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우울했다. 나는 2건의 전화만으로 벌써 지쳐버렸다. 목소리가 자꾸만 감겨 서랍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다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남자의 반응이 뜻밖이라 오히려 나는 다음 말을 잊어버렸다. 개발 지역이 어딘데요? 고객님, 이번에 이천 지역에서 새로 대규모 온천이 개발된... 그래,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얘기해봐요. 사업 내용이 괜찮다면 투자할 용의가 있는데. 성과급 제도란 무서운 것이었다. 실적 없는 날이 이어지면 회사에 미안했고 형편없는 월급을 주겠다는 초조감에 속이 탔다. 고객님, 한번 나오시죠. 저희 회사의 위치는... 사업 계획서를 보고 싶은데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퇴근 후에 찾아가 팜플렛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 있던 그가 말했다. 당신 목소리를 사지? 네? 그렇게 섹시한 목소리는 처음이야.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매혹될 수 있는 것일까? 하긴 목소리는 사람의 속성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가 내 목소리의 비용을 제시했다. 그 정도면 나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지난번에도 명주 신랑은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겨우 실마리를 풀어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로 명주 신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사무실엔 다들 식사하러 나가고 명주 신랑뿐이다. 날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간다. 죄송해요. 바쁘신데. 네,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이제 부모 보호자 노릇할 때가 온 거죠.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명주가 뭐라 하긴 했는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아침에 물어보려다 이 필름 끊어지게 술 마셨다고 한마디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그 채무 관계예요? 그건 끝났고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라고. 한 번뿐인 내 인생 엄마 뒤치다거리 나다가 갈 겁니까? 뒤치다거리만 하면 괜찮게요. 엄마 때문에 날 잡은 결혼까지 깨졌는데요, 뭐. 어쩌면 고의적으로 내 결혼을 깼는지도 모르죠. 자기 곁에서 뒤치다거리나 하며 늙어가라고요. 명주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또 터뜨릴 줄 몰랐어요. 또 터뜨린 게 아니라 이건 지난번 것보다 더 오래된 죄문데요. 몰랐어요? 이번 건 엄마가 아니라 이모가 진 빚을 엄마가 보증서 준 거예요. 그 모녀간에 닮았네. 쓸데없이 정 많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모녀간에 닮았다는 건 작년 일을 말하는 것이다. 꼼짝없이 맞아 죽게 생겼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바람에 달려갔더니 방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재은이 엄마 날마다 미정원 다닐 때 난 검은 고무줄로 머리 묶고 다니는 게 내 팔자랑이었어. 아유 말도 마. 난 엄청 복이 많은 여자인 줄 알았다니까. 딸기야 수박이야 제철도 아닌 과일 사들고 들어가는 거 보고 자식 복이 많은 여자인 줄 알았지. 아니 화장품 가게 여자가 그러잖아. 재은이 엄마 얼굴 좀 보라고.
그렇게 투자하니까 안 늙는 거 보라고 말이야. 옷이 바뀔 때마다 못 보던 옷에 처음 보는 구두 신고 나타날 때 이렇게 허망한 빈털털인 줄 누가 알았겠어. 왜 내가 한 번도 찍어 발라보지도 못한 화장품 값이냐고. 나는 어떻고 나는. 왜 내가 입에 넣어보지도 못한 겨울딸기 값이냐고.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왜 내가 걸쳐보지도 못한 옷값까지 대줘야 하는데.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야, 세윤아. 우리도 2판 4판이다. 어? 송사에 없는 살림 거덜나는 꼴 보더라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나을 게 없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들어가서 눈물 뿌리며 고생하는 꼴이라도 봐야 분이 풀리겠어. 남의 주머니에 든 돈을 제 돈보다도 더 해프게 뿌려대는 버리장머리만은 내가 어떻게든 고쳐놓을 거야. 그랬다. 세윤아, 읽어봐라. 네 엄마가 써준 차용증들이다. 이만하면 노트 한 권 정도는 되지? 당이 싸지. 싸고도 남지. 어쩌면 저 나이가 되도록 철이 안 날까. 네가 재은이 엄마, 내 돈 떼어먹지 말고 차라리 내 살점을 뜯어가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면 우리 돈을 떼먹어. 날 쳐다보는 엄마의 눈빛은 아동 보호소에서 부모를 만난 아이 같았다. 그때 외면했어야 하는데. 어떡할 건지. 죄송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볼게요. 두터운 파일의 마지막 장에 내가 쓴 각서와 도장이 찍힌 종이가 끼워지는 걸 보며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재윤아, 여기 집이야. 지금 사람들이 와서 난리도 아니다. 엄마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 쓰고 써준 차용증이 노트 한 권이야. 어떡하면 좋니? 나 엄마 대신 갚아주겠다고 각서 썼는데. 뭐하러 거긴 간 거야? 엄마가 우리 공부를 끝까지 시켜주기로 했어. 나 결혼할 때 단돈 10만 원이라도 보태주기로 했어. 뭐 하느라고 엄마가 남의 돈을 썼대. 나 몰라. 누나가 알아서 해. 재윤이 적금 해약했다며 1,300만 원을 가지고 찾아왔다. 내가 내놓은 통장을 한참 보더니 재윤은 300을 떼서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거 누나 가져. 이것만 통장에 넣어서 그 소리하고 바꿔. 나누는 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도장은 합의되면 주겠다고 하고. 나올 때도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걸로 안 되겠다고 그러면 누나도 모르겠다고 그래. 미안한 얼굴 하지 마. 미안하단 말도 하지 마. 합의 못 해주겠으면 고소를 하든 가봉에 넣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일어서서 나와버려. 나보다 3살 아래인데 아직 30도 못 된 동생 입가엔 주름이 새겨져 있고 미간의 주름도 뚜렷이 패여 있었다. 이 돈 너나 써. 아니야, 누나 써. 올케 성격에 너 이런 거 알면 가만히 있겠니? 벌써 전쟁 치렀으니까 걱정 말고 써.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네 피 같고 살 같은 돈을 내가 어떻게 써. 엄마는 양푼에서 고구마를 꺼내 잘도 먹고 있다. 밑 빠진 독이면 깨버리긴 하지. 참, 재은아, 너 아직 밥도 못 먹었지? 응. 올케 성격에 적금 통장 해약해서 시어머니 빚 갚는 남편 밥 차려줄 리 없지. 내가 금방 밥 차려줄게. 좀 기다려. 밥은 됐고 물이나 한 잔 줘. 물을 단숨에 들이킨 재윤이 엄마를 노려보았다. 엄마는 덩치 커진 자식 눈길에 질렸는지 어깨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엄마 남자 있어?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펌어를 하고
새 옷이 잔뜩 걸려있는 장속을 들여다보며 나도 엄마 남자 생겼어 하고 물었었다. 혼자 살면서 뭐 그렇게 치장을 하는데 돈을 들여.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당장에 내 손에 쥔 거 없다고 저것들이 우습게 보는데, 응? 이제 두고 보라고 해. 나 요즘 사는 것처럼 산다? 세상에, 저 나이에도 남자 얘기에 숨이 가쁘네. 어떤 사람인데? 수산물 경매하는 사람이야. 예, 요즘 생선나 아주 넌더리가 나게 먹는다? 넌더리가 나면 아들, 딸 불러서 좀 나눠주지 그랬어. 아이고, 뭐 생선 몇 마리 주자고 바쁜 애들 오라가라 하기가 뭐 그래서 뭐. 자식 생각해서 그랬겠네. 재은아, 누나가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한 근 사서 국 끓여줄 테니까 밥 먹고 가. 정육점 여자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날 붙들고 한참 얘기를 늘어놓았다.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구 만나는 거야 흉도 아니긴 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요일마다 가는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래. 근데 정체 모르겠어. 옷차림에 호라비 냄새도 안 나고. 내가 보기엔 혼자 사는 남자처럼은 안 보여. 네 엄마 푹 빠졌어. 나는 부끄러워 정육점 아줌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 남자가 자기 카드비까지 갚아줬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더라. 형제지간이지만 나 뜨거워 재훈이한테 차마 그 얘기를 전할 수가 없었다. 얼굴에 칼은 왜 대, 그 나이에. 내리뜬 눈꺼풀에 쌍꺼풀 자국이야 진작에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옆으로는 붉고 선명한 절개선은 최초의 것이었다. 다 늙어가면서 성형수술 웬일이냐고. 아이고, 예. 아유, 요즘 들어 하도 늙었단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나이 들면 늙어야지. 늙어야 죽지. 안 그래? 안 그러냐고. 아유. 그래. 이 애미 여기서 죽어나가봐. 죽었다는 소식 기다렸냐? 아휴, 요즘엔 오줌이 타서 아주 나오지도 않는다. 언제는 피오줌이 나온다며? 이년아, 이제 흘릴 피도 없어. 지난번에 한의원에 갔을 때 그러더라. 간에 피가 한 방울도 없대. 아휴, 그런 몸으로 여기 있으니. 약 팔아먹으려고 무슨 소리를 못해. 나는 독감 걸려도 아스피린으로 버텨. 늙어봐라. 한 끼 먹어 한나절 견디고 보약 기운에 근근히 한철 지내. 안에 있는 엄마 혈색이 나보다 낫네요.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도 마.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재훈이가 부탁해서 왔지? 찾아온 지도 오래됐고 누나라도 엄마 한번 들여다봐. 날씨도 점점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봐야지. 대신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다짐이나 받아놓고. 엄마, 제발 철 좀 들어라. 어? 아니, 버릇없이 어디서 이 애미한테. 끝까지 큰 소리지. 야, 그 생각해봤는데 비싼 변호사 살 거 없다. 지난번처럼 몇 푼 들고 해결 봐. 저희들이 뭐 늙은이 하나 고생시키자고 응? 빈손 쥐고 나서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 응? 몇 푼이라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 재훈이 걔 배터리 아낀다고 핸드폰도 꺼놓는 애야. 부동산 사기 극성이라는 기사 읽어봤어? 응. 개발 예정지도 아닌데 곧 개발될 것처럼 말하고 지목을 속이고 지적도와 다른 현장을 보여주고. 다 우리 사무실 얘기네? 난 개의치 않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화 받자마자 끊어버리잖아. 전화 한 통 받고 낯선 곳에 토지를 계약할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봐야지. 커피 마실래?
맛있다. 근데 아까 전화한 사람 누구야? 애인? 결혼할 사람? 아니야. 아니긴. 목소리가 단번에 착 감기던데.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은 많아. 그럼 뭘 더 바래. 아휴, 해피는 리치를 변수로 하는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왜? 아닌 것 같아? 좀 헷갈려. 인생엔 다른 변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 사는 게 공통 수학은 아닌 것 같아. 아니, 난 자기 말이 맞다고 봐. 다 마셨으니까 우리 일하자.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동산 정보회사입니다. 이러지 말아요. 전화를 받기 전에 여자가 울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지 말아요. 그 말은 그 여자가 아니라 마치 내 입에서 나온 소리 같다. 요 며칠 동안 내 마음속에서 아우성치던 목소리가 이러지 말아요였다. 전쟁 같은 나날이었다. 네 엄마가 쓴 돈이니까 네 엄마가 보증을 설 수밖에. 그 돈 중에 단돈 10,000원도 내가 쓴 거 없어. 내 잘못이라면 네 엄마 말 믿은 죄밖에 없다. 노량진 목 좋은 곳에 누가 급한 사정으로 내놓은 가게가 나왔다면서 조건이 무지 좋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그 돈이 생판 사기꾼 같은 그 남자 밑으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니? 누나가 해결해. 난 엄마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러지 마. 엄마 때문에 네 인생까지 저당 잡혀서야 되겠니?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다고. 재윤아. 로또나 사보지 뭐.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이고 얘 아주 사람들 몰려왔다. 누나 잘 해결해. 나 먼저 간다. 1년 전에 죽을 죄를 진 여자의 자식으로 사죄하던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말했다. 차라리 이 돈 안 받겠다, 고생하는 거나 보겠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동생하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린 돈이에요.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하시면 저도 깨끗이 포기할 거고요. 이거라도 받겠다 하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방 안에 앉은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다.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던 내 안의 목소리다. 이러지 말아요. 나는 다시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현관문을 닫자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몸을 감싼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싶어. 몇 푼 들고 해결 봐. 아니면 나 여기서 죽어서 나간다. 왜 자꾸 전화질이야? 당신 내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좋은 거면은 당신이 좀 하지 그래. 나도 좋은 투자 정보가 있거든. 들어볼래? 사포로 문지른 듯한 내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K. 한 번도 내 말을 자르지 않는 K. 나는 그가 싫지 않다. 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지만 미안할 것도 없다. 레이스 스타킹이라. 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신은 거야? 네. 이런 거 하지 마. 너무 많은 환상은 필요 없어.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환상처럼 조잡한 게 있을까? 레이스 스타킹은 금방 남루해진다.
말해봐. 무슨 얘기든. 어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섹스 머신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나를 새끼 고양이라고 부르며 내 발톱까지 사랑하죠.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또? 내 목소리 안에서 이야기들은 진짜도 가짜도 아니며 환상도 현실도 아닌 다만 내 목소리로 끝없이 불러야 하는 노래다. 깨졌지만 한때 연인이었던 그 사람은 나를 무척 사랑했죠. 그래서? 나를 아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난 정말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는 오만한 여자였죠.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결혼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끝났죠, 뭐. 이 놀이를 원하는 건 K보다 내가 아닐까.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그의 움직임이 멈춘다. 한기가 든다. 나의 술탄은 눈을 감고 누워있다. 그의 머릿속으로 다시 개미떼 같은 숫자들이 파고 들어간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 이래야 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해서 나까지도 위로하고 감동시켜볼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는데 내가 만든 픽션을 내가 못 받아들일 것도 없죠. 그만하고 돌아갈 준비해. 저 문을 열면 일시에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나를 수정시킬 것이다. 엄마는 문을 열라고 혼자 가라앉고 싶지 않다고 문을 두드릴 것이다. 사는 게 왜 이리도 지루하지? 조잡한 픽션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견디겠어. 나는 누구에게도 한 번도 붉은 꽃이었던 적이 없는데 여태 살았는데 아직도 30이라니. 네, 정미경의 소설 무언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김정아, 김정희, 진웅, 이광수, 손정성, 서지연, 최하나, 이은정, 권현희, 이지환, 박영재, 심승한, 방우호, 이승주, 양현, 오인실, 윤승희, 음악 박승현,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예, 작품을 어떻게들 받아들인지 다 다르겠지만 참 착잡하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작가 정미경 씨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정 선생님? 네. 예, 우리의 통념에서 보면 되게 엄마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되게 자식을 돌봐주느라고 자기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죠. 네.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엄마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막연한 이미지 그런 거는 이제 흔히 이제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막연히 가지고 있는 어떤 상투적인 개념에 대한 다르게 생각하기인데요. 네.
1차적으로 이제 가족이란 사랑, 따스함, 또 위로, 또 서로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커다란 외피 속을 이렇게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면은 그 가족이기 이전에 개인과 개인의 부딪힘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K의 입장을 또,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은 나인데, 네. 이 나를 오로지 아주 건조하게 돈으로 일정한 시간만 소유하고자 하는 K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K라는 그 단편이기 때문에 예. 그 K라는 사람의 직업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막연히 짐작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금융업 같은 데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K라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인 관계도 계산될 수 있는 관계, 또 자로 잴 수 있는 관계, 어떤 한정된 시간과 또 내가 한정된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관계,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어긋나는 관계들, 그런 이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들 속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걸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작가로서는 이런 작품을 쓰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가족 관계에 생기는 갈등은 그 가족이 공동 운명체라는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 네. 또 그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은 결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개인 간 그 두 개 충돌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해법을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해법이 없는 문제를 이제 흔히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명확한 해법이 있으면 이런 글이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많은 갈등도 생기지 않을 거고. 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서로의 거리를 인식하고 또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한편으론 어디 가족이 이렇게 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인류가 계속되는 한 이런 가족 안에 있는 갈등은 보이진 않지만 끊어질 수 없는 갈등이라고 봐요. 일종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무례하고 가식 없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상처를 내고 또 그걸 들여다봐주고 하는 가족의 의미는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역설적인 의미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 후반부에 말이에요. 네. 사람의 가장 누추한 부분, 추한 데면 어디 가서 함부로 보일 수 있겠는가. 네. 결국 그걸 보이는 관계가 가족이다. 그래서 네. 소중하다. 저는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네. 불화한 부모, 특히나 이제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말 맞지 않는 불화한 관계들을 많이 봅니다. 네. 아마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그 실제 삶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되돌아보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만 슬픔의 노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요. 정미경 선생님 앞으로 이런 얘기 좀 많이 써 내려가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한 가지 주제보다는 다양하게 또 가족이나 개인이나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 고통이나 소외의 문제 이런 걸 끊임없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은폐해가고 있는 얘기들, 네. 삶에 은폐된 부분들 들춰내면 너무 가슴도 아프고 너무 보기 싫고 이러니까 네. 자꾸 가려버리는 걸 작가조차도 가린다는 생각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정미경 선생님 작품 읽으면서 어떤 대목을 좀 들킨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작품을 봤어요. 네. 네. 그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네. 많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작가는 그 얘기를 했죠. 해법이 없는 문제, 딜레마라는 게 바로 그거다. 어쩌면 인류가 살아온 일에 계속 이런 문제는 반복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또 기대감 같은 걸 가족에 대해서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인생이란 게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는 스포츠가든 게임일 수도 있다는 거. 이 게임일 때는 규칙을 잘 아는 사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건데요. 인생도 규칙을 잘 아는 사람, 가족관계라는 것도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그 역할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데 해법까지는 아니어도 좀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작품 무언가가 안겨다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송윤지, 기술 이흥규, 연출 김연근이었습니다.